이제 세 번째 거의 다 왔네요. 세 번째 공통과 선택의 전략적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문학 독서가 공통이고 언매 화작 선택인 건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문학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시간 단축해야 됩니다. 문학에서요. 연계 잡고 시간 단축 이게 아까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선택 과목에서 시간 단축하려고 생각 많이 합니다. 물론 거기서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분명히 있고 필요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크게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이 문학입니다. 간접 연계 50% 확실하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보고 있는 이 교재 안에서 2작품에서 3작품이 연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공부를 충분히 했고 이미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을 만났다면 이미 낯선 고전 어휘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런 문학 작품을 만났다면 쉽게 후루룩 넘어가서 문제로 바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 단축하셔야 돼요. 섣불리 다른 부분에서 시간 단축하려고 했다가 꼬여버려요. 읽었는데 의미가 뭐지? 다시 읽고 불안해 또 다시 읽고 그러면 뒤에 한 세트 두 세트 못 풀고 날려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자, 교과 과정 내 수능 출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과서 속 문학 작품 정도까지는 꿰뚫고 가면 좋겠다. 자, 이건 필수라기보다는 연계 잡고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점 공략 강의들을 좀 잘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 약점을 좀 강점으로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으로 낯선 작품 접근하기 이제 이건데요. 문학은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선생님 연계에서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연계 아닌 데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무조건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작품 만날 겁니다. 그럼 그 작품 어떻게 접근해요? 그게 바로 그 힘을 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 공부. 개념이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문학, 시를 예로 들면요.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 이 핵심 축에서 문제 출제 다 됩니다. 그거 개념 강의에서 다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그 화자가 무엇을 어떻게를 중심으로 내가 기출 문제를 풀 때, 연계 교재를 풀 때 계속 적용해 보는 학습을 했다. 그런 친구들은요. 낯선 작품 나와도 그 패턴에 맞춰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출제 요소는 다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고전 문학 같은 거 세부적으로는 단어 뜻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알아야만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낯선 작품을 접근하는 방식은 결국은 개념이 탄탄하냐 이 개념의 힘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자, 독서는요. all for T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all 모든 것은 for 향한다 또는 무엇을 위하여 T 타이틀 발음 너무 굴렸죠? theme, topic 뭐냐면요. 독서 문제 출제는요. 기본 원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글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출제를 고려해서 출제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글입니다. 그 말은 아주 잘 짜여진, 잘 다듬어진 글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올포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떠도는 글에는 이거 적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문단은 반드시 하나의 핵심만 담을 수밖에 없어요. 2개 이상을 담으면 그건 잘 짜여진 글이 아니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우리가 만나는 글은요. 문단별로 핵심 내용은 하나다. 그리고 그 문단이 3개나 4개나 5개나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 글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2개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힌트냐. 이 하나를 찾아 들어가는 훈련을 기출문제, 연계교재 문제 공부할 때 하셔야 돼요. 자, 이 올포티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개념 강의에서도 이런 부분 선생님들이 녹여서 접근하는 방법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나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약해 확인하셔야 돼요. 개념 강의로. 자, 그 다음 연계로 익숙하게 이때 이 연계라는 건 연계 교재에 있는 독서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분석을 제대로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독서 수능 특강 독서 지문에 있는 그 지문에서 다뤘던 개념어가 그대로 나와요. 과학기술 내가 잘 몰라. 그런데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지문에서 A라는 생물학의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좀 살이 붙긴 했지만 어쨌든 그 익숙한 친숙한 개념이 그대로 이어져서 새로운 독서 지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학처럼 100% 그대로 가진 않지만 그 연계 교재 안에 담긴 개념이나 혹은 문제 발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일단 기본은 연계 교재다. 기출 문제 속 글 구조 패턴 잡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독서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기출을 뛰어넘는 지문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출 문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최상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만들고 다듬은 글이에요. 그걸 그 오랜 기간 막 집중적으로 그것만 다듬은 글을 뛰어넘는 잘 짜여진 글은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막 불안하고 헷갈리고 어렵다? 그때 내 기준은 기출 문제가 보여주고 있는 글 구조를 내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독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요, 개념 예시입니다. 그래서 개념 뼈대를 잡는 방식, 그리고 살을 붙여 나가는 공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막연하죠. 이거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앞에 보여드리는 게 이게 체계적인 표죠. 그런데 이게 각각 하나하나가 다 출제 요소예요. 언어와 매체라고 할 때 이 언어가 학생들이 부담이 많은데, 이 언어라는 게 문법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문법이라는 건 나올 수 있는 내용 요소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해야 될 내용이 명확하게 내 눈앞에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죠. 부담스러운 과목입니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결국 수능도 이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거네. 수능에서 새로운 전혀 몰랐던 개념을 만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와 매체가 공부를 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개념 중심의 공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의 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런 판들만 내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면 어떤 언매 문제가 나와도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언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매체는 교과서를,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를 통틀어도 개념이요, 강의 하나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게 단순해요. 매체의 생산이 뭔지, 수용이 뭔지, 복합 양식성이 뭔지, 이런 몇 가지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개념들만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지, 내가 몰라서 못 푸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매를 공부할 때는 언어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 놓으면 좋고요. 사실 국어 중에서 제일 단시간에 빨리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언어를 공략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방학 끝나면 조금 불안해지기 때문에 방학 안에 이 부분, 아니면 한 8월이 가기 전까지는 이 부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화법과 작문은요, 없죠. 가벼워요. 비교적 가벼워요. 우리 국어 단판에도요, 제일 마지막 40강, 39강, 38강 요 3강이 이제 화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 3강이고요. 그것도 개념 요소만 하면 화법 1개의 강의, 작문 1개의 강의가 끝입니다. 나머지 한 강은요, 날아라 독수리라고 돼 있는데 어느 지점을 날아 들어가서 답을 뽑아올지 전략 중심으로 구성된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서 살펴봤던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부해야 되고 암기해야 되는 개념 요소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걸 선택한 친구들은요, 나 죽었다 깨어나도 외우는 건 못해, 나 지금 그 많은 양 할 수 없어 하는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화법과 작문 선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화법과 작문은요, 가뿐하다는 마음은 있죠. 공부해야 될 요소는 확실히 적어요. 그러나 수능장에서는요, 어떤 제재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제가 다채롭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불안함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화법과 작문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유형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건 연계 교재보다도 기출 문제가 훨씬 중요한 방향성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6월, 9월 수능 기출 문제들만 모아놓은 우리 아까 기출의 미래와 같은 교재들을 이용해서요, 반드시 유형 파악하셔야 되고, 우리 유형 파악의 그 전략들, 이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만 좀 취해 가시면 되는데, 그건 연습할 때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가 대표적인 전략으로 나라라 독수리 이런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 말고도 언니문과 같이 문제만 보면 그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그런 유형도 있고요. 되게 다양합니다. 뭐 자료 활용의 경우는 이렇게 접근하라 뭐 이런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알아두고 내가 써보니까 이 전략은 별로야. 내가 써보니까 이건 나한테 좀 부담스럽네. 내가 써보니까 이 전략은 괜찮아. 이렇게 자기만의 전략을 다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자, 이렇게 유형 파악 기출 문제로 철저하게 하면 되겠다.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EBS 독보적인 고급 자료 예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던 AI 단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EBS 사이트에 오늘 꼭 방문을 한번 해보셔서요. 거기에서 내 수준을 점검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 강의뿐만 아니라 기초 강의와 발전 강의가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는 강의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검받아서 적절하게 매칭시켜주는 강의를 들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하는 거고요. 각자 자기의 스타일과 맞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그런 스타일과 맞는 교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알고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기겠다. 그게 바로 전략적 수능 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요 좀 떨려요. 이 노래인데요. 아이유의 드라마라는 노래고요. 학창 시절에 다른 과목은 노력을 해도 다 됐는데 이 가창 시험은 안 되더라고요. 선천적인 겁니다. 네.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을 힘을 다해 빛나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정말 빛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친구들 만나서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각자의 빛을 뿜어내기 위한 그런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이 뜨거운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요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든 지는 한 1, 2주밖에 되진 않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강의 자료나 뭐 강의 정보들 친구들이랑 공유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